폴란드 정부가 한국과 K2 전차, FA50 경공격기, K9 자주포 등 무기 도입 계약을 27일 체결했습니다. 마리우시 부아슈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은 한국의 K2 전차 980대와 K9 자주포 648문, FA50 경공격기 3개 편대를 주문했다고 말했다고 스푸트니크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어 폴란드군이 연말 전에 새로운 무기를 받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한국과 기본협정을 체결했고 폴란드군은 결국 강화될 것이라며 빨리 폴란드군을 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건물에서 진행된 계약 체결식에는 마리우시 부아슈차크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과 아르투르 쿱델 군비청장 등 폴란드 정부 관계자와 이용배 현대로템 대표, 손재일 하나디펜스 대표, 안현호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 대표 등 국내 방산 업체 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폴란드가 대규모 무기 조기 도입에 나선 이유는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전력 공백이 생긴 탓인데요. 당초 폴란드는 미국 항공기와 독일 전차 도입을 우선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종적으로 한국산을 택했습니다. 마리우시 부아슈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은 체결식에서 폴란드의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인해 지상, 공중 전력 공백을 채워야 했다며 기술, 가격, 도입 시기 등을 고려했을 때 한국의 무기 체계가 가장 적합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폴란드 국방부는 웹사이트를 통해 부아슈차크 장관이 한국과 무기 도입 계약안을 승인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폴란드 측에 따르면 K2 전차 도입은 2단계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폴란드 측은 우선 1단계로 K2 흑표 전차 180대를 도입하고 2단계로 기술 이전 부품 조달 등을 통해 K2PL 800대를 현지 생산한다는 계획입니다. K9 자주포 역시 1단계로 올해 48문을 수입할 예정이며 이후 2024년부터는 600문을 자국에서 생산할 예정입니다. 부아슈차크 장관은 K9 자주포의 경우 국제적으로 기술을 인정받고 있어 빠른 도입이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FA50은 2023년 중반까지 12대가 우선 인도되며 폴란드 측은 추후 총 48대를 인도받을 계획입니다. 우리 국산 군용기가 유럽에 진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카이 측은 최근 유럽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경공격기 수요가 크게 높아진 만큼 이번 수출을 계기로 유럽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유럽 국가는 대부분 옛소련제 미그-29 전투기나 이탈리아 M346 공격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품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가동률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카이는 향후 폴란드 현지의 조종사 양성을 위한 국제비행학교를 건립할 계획도 밝혔습니다. 동유럽 국가에는 조종사 양성 교육기관이 부재해 대부분의 조종사가 교육을 위해 미국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아슈차크 장관은 한국의 FA50은 가볍고 미국산 F-16을 기반으로 하는 다목적 무기로 우리는 잘 적응할 준비가 돼 있다며 FA50은 기술 효율성이 85%에 이른다고 평가했습니다. 방위사업청 등 한국 정부와 생산업체는 계약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예상 수출 규모 등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이날 폴란드 정부의 발표로 계약 추진 방향이 확인됐습니다. 이들 K방산 3종 세트의 1차 수출액만 10조 원, 향후 10년여간 3차에 걸친 수출액을 모두 종합하면 최종적으로는 2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내 방산 수출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폴란드 국방부는 한국과 무기 계약은 최근 몇 년 새 폴란드 국방 도입 가운데 중요성과 규모가 매우 큰 사안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번 계약의 특징은 신속한 인도화 대규모 기술 이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한국 무기 도입으로 폴란드의 억지력과 국방 잠재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광범위한 방산업계가 참여해 폴란드 내에서 생산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산 무기를 대량 구매하는 폴란드에 지금 여력이 있는지를 우려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국방 예산이 54조 원을 넘는 반면 폴란드의 국방비는 20조 원을 밑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폴란드는 러시아와 나토의 완충지대 역할을 했던 우크라이나가 전란에 휩싸이면서 러시아의 위협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미국, 영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18억 1천만 달러, 약 2조 3천억 원 어치의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것도 이런 지정학적 요인도 작용하는데요. 폴란드는 3월 통과된 국토방위법에 따라 국방비 지출을 올해 GDP의 2.2%에서 내년에 최소한 3%로 늘린 이후에도 5%까지 계속 증액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용배 현대로템 대표는 한국 기업을 대표해 소감을 밝히며 우리나라와 동일한 무기 체계를 사용하면서 양국 간의 유대 관계가 더 깊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습니다. FA50을 공급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안현호 대표는 유럽은 미국만큼 중요한 시장으로 유럽 수주를 바탕으로 국산 항공기 수출 1,000대 목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의 KF-21 보라매의 시험 비행이 성공하면서
영국에서 한국과 함께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까지 영국에서는 세계 최대 군사 에어쇼인 이아트 에어쇼가 진행되었는데요. 총 34개국의 38개 팀이 참가한 이 대회에서 우리 제53 특수비행전대 블랙이글스가 미국을 제치고 최우수상과 인기상을 동시에 수상하는 영예를 누렸습니다. 이후 블랙이글스는 영국 판보로 공항에서 열리는 판보로 에어쇼에도 참가해 우리 군의 항공 기술력과 비행 기술을 뽐냈는데요. 그리고 이를 격려하기 위해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영국 현지를 찾았는데 동시에 영국 국방부 차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20일 국방부에 따르면 신범철 국방부 차관과 제러미 퀸 영국 국방부 획득 차관은 영국 판보로 에어쇼 현장에서 만나 방산, 국방과학기술 분야에 관해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를 통해 양국의 국방과학연구소의 공동연구와 정보교환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퀸 차관은 회담 당일 첫 시험 비행에 성공한 KF-21 사업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더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라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영국은 일본, 이탈리아 등과 차세대 전투기 템페스트의 개발을 진행 중인데 기술 제휴를 거리는 미국을 제외하면 세계 최정상급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협력 시 KF-21과 이후 전투기 개발에 좋은 자양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과 KF-21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던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분담금 지급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국 개발에 눈치만 보던 인도네시아는 한국이 KF-21에 탑재할 스텔스 터보팬 엔진을 공개하자 입장을 180도 바꿨는데요. 이 터보팬 엔진은 열을 효과적으로 배출해 적외선 추적 장치에도 잘 보이지 않는 스텔스 성능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이 엔진이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도 장착이 될 수 있다는 소식에 인도네시아는 급하게 조종사와 기술진을 한국으로 파견시켰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들의 모든 접근을 철저히 막았습니다. KF-21에 관련된 기술은 물론 실제 시험 비행과 관련된 정보조차 주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조차 지키지 않고 뒤로는 몰래 전투기를 사고 또 눈앞에서 놓치기 직전인 기술력에 자존심 버리면서 돌아온 인도네시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27일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한국을 방한했습니다. 양국은 정상회담에서 방위산업, 경제안보 등 분야에서 실제 협력 방안을 폭넓게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KF-21의 시험 비행에 성공하자 급해진 듯한 모양새입니다. 한편 한국과 영국의 국방차관이 직접 만나 방산 협력을 논의했다는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태극기와 유니언 잭이 나란히 그려지면 멋질 듯 영국에게서 항모와 핵 잠수함 기술을 도입하자 인도네시아에서 영국으로 훌륭한 전환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실로 영국은 높은 수준의 국방과학 기술력을 갖고 있으며 미국을 제외하면 사실상 우리나라와 가장 친밀한 관계에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수출 효자 품목인 K9 자주포와 시험 비행에 성공한 KF-21을 필두로 영국과 손을 잡아 기술 협력이 이뤄진다면 분명 우리 방산업계에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도네시아는 적어도 KF-21에 대한 접근을 요청하기 전에 해결되지 않은 분담금부터 해결하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한국이 폴란드와 영국을 비롯한 유럽 지역의 방산 활로를 뚫어내자 인니가 이제야 한국을 신뢰하는 듯 보입니다. 많은 개발진이 수년간 피땀 흘려 일궈낸 기술들에 대해 인니도 정당한 대가를 내고 참여하길 바랍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